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다음 주의 승패를 바꿀 수 있겠죠? 내일 앨범 시작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시장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번 한 주 가장 좀 시장에 충격이 됐던 게 이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 그래서 시장이 좀 타격을 받았고 국내 증시 오늘은 다행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는지 이제 타임머신 타고 되돌아가면 네. 이게 뭐람? 이게 이라고 뭐람? 제가 타이틀을 붙여드렸습니다. 사실 조삼모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3번 어차피 올해 인상하는 거 새롭게 발생된 악재 아니다. 어차피 6월 달부터 총 3번 인상하나 3월 달부터 총 3번을 인상하나 어차피 총 올해 금리 인상의 횟수는 세계로 동일하다. 네. 새롭게 발발한 악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긴축 절대로 한 방에 못한다. 만약에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긴축한다, 정리한다 하더라도 그 물량이 시장에 출현되었을 때 그 파장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 비중을 조금씩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줄여가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미국 증시 낙폭을 줄였고 오늘 코스닥 지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우려스러운 이야기들, 네. 마음 아픈 이야기들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제 저는 이게 뭐랑 조삼모사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렸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네. 자, 우리 나스닥 지수 차트 잠깐 띄워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미크론이 터지고 나서 확산되고 나서 금리 인상 테이퍼링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FOMC 회의에서 또 조기 테이퍼링 우려, 조기 금리 인상 우려 또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도 자, 금리 인상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새롭게 발발된 악재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틀 동안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자, 이 파란색 음봉권의 캔들이 크기가 클수록 매도세의 파워가 강력한 겁니다. 자, 바로 전거래일만 하더라도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3%라는 급락이 나왔어요. 자, 이 캔들만 보면은 엄청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의 끝에는 뭐가 있었다? 이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계속해서 나타났었다. 즉, 지금의 구간은 자, 나스닥 지수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올라가고 하방 경직을 보이고 올라갔었던 그 추세 하단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찍어 누르다가 매수세가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그런 캔들의 모습이 자, 어제 지구 반대편에서 나타나게 됐고, 자,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0.13%밖에 안 떨어졌어요. 전일자 마이너스 3.33% 급락했는데 그 낙폭의 크기를 굉장히 줄이면서 마치 하방 경직했는데 여기를 더 이탈 안 하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과거에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 반복되었을 때 어디가 저점이었는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도하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자, 오늘자 코스닥 지수가 이번 주 마이너스 5% 급락했는데 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반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장전에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실제로 오늘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 1%, 1.5%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올라간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네. 5%가 넘게 빠졌어요. 맞아요. 네, 이거 복구를 하려면 3% 이상 더 올라가야 본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미국 증시 자, 하방 경직 보였다. 근데 하방 경직 보이고 나서 자, 이틀 만에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만에 한 일주일 정도 한 번 더 여기서 조금 기가 조정 거치고 나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 나스닥 지수가 바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나스닥 지수가 다음 주까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렇게 반격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코스닥 지수 이번 주 마이너스 5% 급락한 것에 대한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면서의 반등이 나타나게 될지를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알겠습니다. 빠졌다 올라갈 때 네.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네.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진 종목군들을 지수 반등할 때 봐야 된다라는 네, 좀 네,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시장에서 강세였던 업종을 살펴보자면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CES 2022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여러 기업들이 뭐 관련된 기술들을 내놓으면서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로봇 관련주에도 영향을 좀 주는 모습이에요. 네, 일단 로봇 관련주들 몇 가지만 좀 브리핑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이제 임원분께서 좋은 소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이제 시장에
참여자들의 물음표가 던져졌어요. 네. 240조 막대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분명히 반도체, 바이오, 로봇과 인공지능에다 투자한다고 했는데 반도체, 바이오에 투자하는 건 알겠고 그러면 로봇과 인공지능, 여기에서 뭐 M&A나 뭔가의 대규모 투자가 단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고 그에 따라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네. 지수 빠질 때, 자, 어제만 해도, 엊그제만 해도 코스닥 2%, 코스닥 3%, 이틀 동안 5% 박살나니까 로봇 관련주들 고점에서 네네. 차익실은 크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수 올라가고 삼성전자 좋은 소식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갑자기 로봇 관련주의 수급이 좀 강하게 다시 몰리는 네.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 자,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 우리는 12월 13일에 한 달 전에 로봇 관련주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브리핑을 드렸고 네. 여기서만 상한가를 한 10번 잡은 것 같아요. 12월 그리고 1월 달 동안. 근데 오늘 퍼스텍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좀 생방송 중에 플러스 29%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은데 사실 이 종목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바로 내일의 붐에서 자, 대시세 초입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장중 상한가 마감이 된다면 인사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이 아니라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낸 전문위원 네. 민경철로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로봇 관련주들 간단하게만 브리핑 드리고 뭐 기타 AS는 잠시 후에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이제 로봇 관련주들 유진 로봇도 직전에 고가에서 차익 실현 이틀 동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플러스 22% 급반등하면서 직전의 고가까지 한 방에 회복을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승 동력은 무엇인가? 이 로봇 관련주들 실적 좋아졌는가? 공급 계약 체결했는가? 아니거든요. 그냥 삼성전자가 조만간 임원분께서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만 했는데 그 말을 시장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된 뭔가 투자, M&A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로봇 관련주 전체적으로 이 거래일 동안 무너졌는데 자, 오늘 전방위적으로 좀 빨간불 켜고 있다. 근데 로봇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 솔직히 말하면 좀 심하게 좀 빠졌죠. 우리 지수가. 맞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폭락장 견뎌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일단 오늘 한숨 돌렸다. 그리고 다음 주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보자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네. 자, 로봇 관련주 올라가고 있지만 이거를 추격 매수하세요.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 궁금했어요.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오늘 특징주로서의 로봇 관련주가 어. 강세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우리는 언제 이야기를 드렸다? 12월 13일에 네. 로봇 관련주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 드려서 이미 상한가만 몇 10번 번이죠? 이상 오. 좀 노려봤다라는 네.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로봇주들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지금 접근은 위험하지만 오늘 특징주를 언급해 주셨고 또 다른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윤석열 관련주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계속 인물들을 바꾸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네. 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우리 애인 말에 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 말이 있고 우리 여론조사 결과는 네. 믿을 게 못 된다라는 풍문이 있어요.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 5천만 대한민국 인구 전체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라 고작 1,000명, 네. 고작 1,000명, 많아야 2,000명, 3,000명의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매주 바뀌어요. 매주 누구는 뭐 몇 퍼센트 올랐다가 몇 퍼센트 떨어졌다가 이게 네. 표본이 5천만 인구 중에서 1,000명한테밖에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1등했다가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1등했다가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1등했다가 그 조항 문구 하나하나 바꿀 때마다 또 달라집니다. 맞아요. 적합도는 뭔가요? 또 이제 뭐 보수 대통합을 했을 때 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그 질문 자체에서도 지지율이 달라지지만 표본 1,0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여론조사 결과 나올 때마다 그거 결과 따라서 어제는 지난주에는 안철수 관련주가 폭발했다가 맞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재명 관련주가 폭발했다가 지금은 또 윤석열 관련주가 폭발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당 당대표와 이제 이준석 당대표와 그동안 잘못들은 과오들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손을 잡아서 그런 정치적인 행보에 따른 기대감이 다시 반영되면서 자 윤석열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은 지지율이 사실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에 이제 각을 세웠을 당시에 네. 현재 정권과 각을 세웠을 당시에 갑자기 지지율이
굉장히 급부상하면서 많이 올라갔죠. 네. 자, 웅진 관련 웅진도 자, 보면은 자, 800원짜리가 4,000원까지 5배 폭등했는데 그 시점이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가 대비 반토막 났다가 이제 여기서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윤석열 관련주들이 바닥 찍고 이 바닥에서 갑자기 당대표와 협력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니까 네. 주가가 올라갑니다. 여론조사 결과 뭐 계속 뭐 대선 전이니까 이번 달 계속 나올 건데 계속 뒤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렌시스 보겠습니다. 자, 이렌시스도 윤석열 관련주로 오늘 장대양봉 뽑아내는 모습이다. 그리고 엔리능률 자, 오늘 윤석열 관련주로 자, 과거에 2,000원짜리가 1,500% 폭발했는데 그 폭발한 3만 원에서 만 원까지 3분의 1 토막 났다가 오늘 윤석열 관련주로 반등 나오고 있다. 우리 윤석열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 뭐 서현 탄메탈, 뭐 덕성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바닥에서 윤석열 관련된 시세로 정치 테마주로 좀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사실 윤석열 관련주는 자, 저점이 여기였죠. 예, 우리가 이 시세가 나오기 전 저점 여기. 그러니까 네. 대선 끝나면은 다시 한번 직전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까지 빠질 가능성도 염두하시면서 오늘 윤석열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유효 기간은 3월달 대선 끝나기 전인 1월달 중에 올라가는 시세 노려보면서 추격 매수가 아니라 우리 분할 매도 청산 관점으로 수익과 행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짚어봤고요. 여러분들 내일 앱음 함께 하시면서 정말 오르는 종목들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요. 이런 시장 점검도 받아보시고 또 종목들에 대한 리뷰까지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퍼스텍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계속 차트를 보려고 하니까 HTS가 멈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퍼스텍 리뷰 간단하게 들어보고 오늘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퍼스텍 리뷰를 하기 앞서서 네. 우리가 12월 27일 월요일 방송에 있었던 종목들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면서 소개를 네.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특수건설입니다. 12월 27일 우리 월요일에 자, 이 종목이 대시세 초입입니다. 브리핑 드리고 나서 주가 11,500원에서 자, 13,000원까지 20% 폭발했습니다. 행운이 터졌어요. KSP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시세 초입이라고 브리핑 드리고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고 나서 자, 1,980원까지 뭐 3%든 5%든 수익이 났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링크 제네시스 보겠습니다. 12월 27일 우리가 방송에서 자, 여기서 대시세 초입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나서 자, 8,300원짜리가 9,800원까지 2주 만에 몇 프로 올라갔죠? 자, 18%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개 종목 중에 3종목이 다 올라갔다. 네. 3종목 행운이 다 터졌다. 근데 아픈 손가락이었던 우리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자, 여기서 상한가를 쳤을 때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우리가 바로 가는 게 베스트인데 한번 눌렀다 가는 것도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 우리가 여기서 대시세 초입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나서 주요한 지지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눌렀다가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네. 자, 12월 27일 만약에 방송 보시고 여기서 공략하셨던 분들 혹은 지지선 부근에서 공략하셨던 분들은 이거 내가 네 종목 다 와갔는데 퍼스텍만 안 가네 하실 수 있었지만 딱 2주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퍼스텍이 상한가를 치면서 매수한 모든 분들 방송 보고 매수해서 우리 저가의 분할 매수 진행하신 지지선 대행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상한가를 잡아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7일 대시세 초입이라고 저격해드린 종목들 4종목 중에 3종목이 올랐었는데 네. 오늘 아픈 손가락이었던 퍼스텍 장중 상한가 치면서 4종목 모두가 3에서 20% 가까운 뭐 3종목이 18%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0% 정도하겠습니다. 10% 정도 수익권 도달했고 뭐 어찌됐건 지수 안 좋았는데 네. 뭐 지난주 이번주 지수 안 좋았는데 우리 4개 종목 전부 다 18%, 10%, 3%의 상승률을 가져갔다. 이게 행운이 터졌다. 그럼요. 근데 이 네. 행운이 이때 방송 종목만 터졌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방송 종목도 터트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터트릴 종목 얼른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자, 폴라리스 우노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에 자, 뉴스 같은 것 좀 보고 가도록 했습니다. 자, 이게 자, 제가 이제 우리 폴라리스 우노 관련해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폴라리스 그룹의 블록체인 전문 어쩌고 설립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폴라리스 우노가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이제 탈무 정책 관련된 이슈로 좀 이슈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 2,000원짜리였던 주식이 7,500원까지 3배가 폭발했습니다. 끼가 있던 종목이라는 것엔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점에 살 것인가? 아니죠.
어디서 사야 되죠? 반토막 하거나 네. 3분의 1 토막 할수록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 관점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브리핑을 드렸는데 7,500원에서 4,000원까지 마이너스 30% 무너지고 그리고 이중바닥 이 박스권 구간을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가격 조정 끝에 기간 조정 힘없이 거래량 없이 정말 지루하게 지나다가 오늘 굉장히 재밌는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막대한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시장에서의 그런 테마주, 급등주, 작전주 형태로 직전의 고가 매물들을 한 방에 뚫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거든요. 7,500원 2월 달부터 거의 11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큰 시세 없이 우하향만 기록하다가 바닥만 기다가 오늘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의사를 주식시장에 천명했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모베이스인데요. 사실 이 종목도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되곤 했던 종목입니다. 사실 근데 이 기업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일봉상 큰 그림에서 이거 선을 한번 그어보고 가도록 하면은 이렇게 일봉상 저점과 고점 등락폭이 큽니다. 폭등했다 급락했다 폭등했다 급락했다 폭등했다 급락했다 폭등했다 급락했다 폭등했다 급락했다 정도인데 지금의 구간이 바닥권 영역에서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 이슈로 오늘 좀 강력한 좀 매기가 장중에 좀 유입이 됐었고 네. 좀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오히려 우리 막판에 좀 싸게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모베이스 두 번째 종목으로 대시세 초입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길게 볼 게 아니라 1월 달 단기적인 시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종목 한국 프렌즈입니다. 실적 굉장히 청산가치 높은 기업인데 바닥에서 오늘 거래대금 증가하는 직전의 고가를 미비하게나마 돌파하는 그 시작점의 구간에 좀 위치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저평가 종목이고 두 번째 직전의 매물 돌파한 구간에 위치해 있으니까 오늘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으로 제가 저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의 붐 오늘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힘든 시장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런 종목들 잘 챙겨가 보시고 자세한 가격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